비행기에서 눈썹 뒤에 극심한 통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이빙을 할 때도 똑같은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비행보다 다이빙할 때가 더 문제인데요. 수심에 따른 기압 변화가 비행고도에 따른 기압 변화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의 대기압은 하늘로 5.5km를 날아올라야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바닷물 아래로는 10m만 내려가도 2배로 증가하죠. 부비동 통로 어딘가가 막혀있으면 물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도 부비동 내부는 수중 압력 대비 완전한 음압 상태가 됩니다. 하강 과정에서 부비동염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되면 답이 없습니다. 내려갈수록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퀄라이징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테고요. 전두동에 문제가 있으면 이마와 눈썹 주위에 돌아버릴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고, 상악동에 문제가 있으면 잇몸 윗부분에 해파리한테 쏘인 건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돌팔이 치과 의사가 충치 치료할 때 충전재를 꼼꼼하게 처바르지 않아서 치아 속에 틈새 공간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이빙 중에 이런 통증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처법을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브 테이블이고 감압 절차고 멋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얼른 물 밖으로 나가서 드러눕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되죠. 다이빙에선 이런 증상과 마스크로 인한 짓눌림까지 통칭해서 그냥 부비동 압착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하게 마스크 때문이면 코로 가볍게 킁하고 압력 균형을 맞춰주기만 해도 바로 해결이 되지만, 눈썹, 이마, 잇몸 등에서 금세라도 모세혈관이 터질 듯할 이루 말도 못할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감압 1개 시간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거나 프리다이빙 중이라면 그냥 하던 거 다 접고 수면 위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신체 기능도 달라서 간단한 이퀄라이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부비동굴 통로가 아주 시원하게 개방돼서 이퀄라이징도 필요 없고 날 때부터 다이브 인자강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두통이나 감기 증상 또는 부비동염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았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다이빙 일정을 잡았다면 컨디션을 미리 체크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클 테고요. 다이빙 중 코피를 쏟았는데도 압력차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다이버들도 있는데요. 미친 거죠. 오드리 메스트리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다이버입니다. 그녀는 2002년 프리다이빙 남녀통합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다가 9분 만에 입에 거품을 물고 피를 흘린 채 물 밖으로 끌려나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하강 중에 끊임없이 이퀄라이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죠. 간혹 비강 확장제로 자가 응급처치를 하고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이빙 중에 약효가 떨어지면 상승할 때 귀쪽으로 가스가 팽창해서 고막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중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날아가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게 뭘까요? 비행 중에 부비동염이나 항공성 중이염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았는지 스스로의 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겁니다. 통증을 느꼈다면 베리어 리프고 나발이고 다이빙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고도에 따른 기압차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가혹한 게 수중의 기압 환경입니다. 사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다이빙만큼 중요한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낚시나 하고 스노클링이나 살살 하다 오는 게 최선입니다. 언제 또 와보겠냐는 아쉬움 또는 다이빙의 성진이 뭐니 죽기 전에 해봐야 할 어쩌고저쩌고 조바심을 자극하는 말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하다 훅 갑니다.